예민수의 경제토크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는데요. 반도체 이야기 하겠습니다. 반도체가 살아나야 사실은 우리 시장도 살아나는데 그죠? 네. 일단은 AI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. 수출 데이터가 요즘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. 최근에 그죠? 네, 예. 1월 데이터에서는 이 반도체 수출이 비교적 좀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, 특히나 조업 일수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좀 유지했는데, 1월은요. 네,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세부적인 우려감들이 좀 현실화가 됐다라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, 조업 일수가 감소됐던 1월 데이터보다 둔화가 됐다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, 대체적으로 세부 데이터는 이 HBM 반도체, 그러니까 고대역 반도체에 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된 요인들을 일부 좀 확인했지만 네. 4분기부터 우리가 좀 이어왔던 DRAM 가격 하락분, 그다음에 낸드 가격의 하락분이 전반적인 IT 수요가 좀 위축되는 영향과 좀 맞물리면서 수출 실적이 좀 감소된 원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의 한 1% 정도는 좀 증가는 좀 됐는데요. 그러니까 누적 대비해서 3% 정도가 좀 감소됐고, 해당된 데이터에서는 4분기에 레거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약적인 어떤 총량이 감소됐다기보다는 금액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세 데이터를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, 일단 전체 데이터의 상에서 나온 부분들은 둔화세가 확인되지면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DRAM 가격, 특히나 DDR4와 이 5의 평균 가격을 좀 추정을 해보면, 작년 2월 대비해서 이 DDR4가 25% 정도 가격이 하락했고요. DDR5가 7.5% 정도, 낸드 가격이 한 53%, 절반 이상 반토막이 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2월 대비해서 전반적인 어떤 중저사양 칩의 가격은 크게 좀 훼손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그럼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중순 기점으로 봤을 때 DDR5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에 8주가량은 좀 상승세로 좀 전환됐던 점, 이 부분은 고사양 D램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 전환한 점은 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증권사의 산업동향에서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메모리 3사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,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에 평균 재고 수준이 작년 말 기준에서 한 15주치 재고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, 총량 기준에서 이 어느 수준이에요? 15주라는 네, 15주 수준이었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월 데이터 안에서는 한 5주 정도에 대한 수요를 좀 재고를 좀 소진했다. 이 부분은 이관신 정책의 데이터에서 춘제 기간 동안에 한 5년 사상 최대치의 어떤 수요가 좀 있었다는 부분들. 중국이요? 예. 그렇죠. 그래서 IT라든가 PC 부분, 특히나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,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재고 소진율 관점에서 3월 중순에서 4월 초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라면, 지금 고객사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발주가 좀 이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했던 1분기 저점 이후에 2분기 실적 반등 시그널들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은 지금까지의 실적들은 대체로 이제 그 HBM 쪽만 먹고, 레거시 쪽은 전통 쪽은 아직 안 좋은 건데요. 이제 업황으로 보면 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좋아지는 시그널인가요?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, 아니면 이제 좀 여전히 좀 부진한 건가요? 전망은요? 네, 시장 상황들 좀 감안했을 때 사실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좀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것들만 좀 아니었다면,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좀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일단 우리가 특화된 부분들,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6에서 9개월 정도를 업황을 좀 선행해서 좀 반영한다는 측면을 좀 감안해 봤을 때 1분기 저점이라면 3월 말까지 일부 재고를 좀 소진하는 과정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맞고요. 2분기부터 해당되는 추가적인 어떤 재고 소진이 완료가 되고 오히려 발주가 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면, 이런 기대 요인들이 반영되는 현재 구간부터 사실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는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, 일단 2월 중순에서 말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면 반도체 스캔은 수급이 크게 완화됐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가 있겠고, 외인의 어떤 수급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, 삼성전자도 명확하게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을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잡아주지 못했지만 1월 대비해서는 크게 좀 완화된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여기 더해서는 DDR4의 재고 수준이
최근에 한 20%에서 10%대까지 좀 더 중국 안에서 재고율들이 좀 낮아진 점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제 발표됐던 뭐 차이신 뭐 제조업 지수도 지금 경기 축소가 아니라 경기 확장으로서 3개월 만에 또 반등을 했죠. 이 부분까지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된다면 지금 이관신 정책들이 좀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2년에서 3년간 그 기조를 좀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뭐 2분기에는 명확한 실적 개선의 어떤 시그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관세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, 뭐 칩서프에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노이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상대적인 어떤 악재를 사실상 뭐 주가에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등 시그널들은 이미 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반도체 종목들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. 일단은 엔비디아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고요, 그렇죠? 네네. 가이던스도 괜찮았는데 주가는 못 오르는 것 같더니만 확 밀렸습니다, 그죠? 네. 기술주 빠지면서. 그러니까 뭐 블랙에드도 잘 팔리고 있고 그죠.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고민들, 특별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네. 네, 그 부분 좀 봐주세요. 네. 일단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좀 네.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뭐 우리가 4분기 호실적, 그다음에 차기 가이던스도 다 좋았는데 뭐 EPS 기준에서 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뭐 크게 좀 증가되지 않았던 부분들, 매출 총액이 3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됐다. 이 부분을 좀 노이즈를 좀 볼 것인가. 이 부분에 저는 의구심 좀 일부가 좀 있고요. 다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들이 딥시크 출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KPX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을 저는 뭐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전반적인 투자 지출액 한 40% 정도 좀 상향 제시를 좀 했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뭐 임차 계약 2건 뭐 해지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도 뭐 투자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. 이번에 뭐 엔비디아의 1분기 가이던스를 좀 상향 제시했던 점들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총이익 관점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블랙엘의 양산 지원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일부가 좀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율을 좀 개선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이익 감소는 일부를 좀 우리가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매출 총액이 컨센서스가 한 72.1%인데 뭐 한 1.1% 정도 하회했다고 이걸 네. 뭐 가이던스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좀 해석해야 되나 이것도 너무 과도한 시장의 어떤 하락 명분이 좀 되지 않나. 대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조정받은 이유는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미스보다는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요인들, 특히나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투매가 네. 지금 한 6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을 좀 봤을 때 AI의 어떤 거품론이라기보다는 해당되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딥시크의 어떤 출시는 또 다른 어떤 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저비용 AI 모델들을 좀 구현했다는 방식 관점에서는 다른 반도체 산업 쪽에 점진적인 악수 효과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뷰를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엔비디아 얘기했고요. 결국은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잖아요. 딥시크 이후에도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한다고 이제 했는데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일부 그 데이터 센터 임대했던 거를 좀 해지했다는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우려가 있긴 한데요. 네. 일단 데이터 센터의 2건 계약 해지 부분들 이게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나왔던 의문들이었고 공식적으로는 뭐 전력 설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2건을 해제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뭐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. 추측성 보도로는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인식을 좀 했고요. 두 번째는 오픈 AI와 지금 오라클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와의 어떤 협업 관계가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좀 소외되는 관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그러니까 이원화 관점은 좀 아닌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계획 부분들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일부가 좀 있었다는 거.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가 일부가 좀 됐다라고 좀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아직 뭐 구체화가 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데이터 센터의 총량은 오히려 더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. 이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저는 뭐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는 기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이 부분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유치를 현실화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
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. 이렇다면 뭐 AI의 단기적인 어떤 거품론보다는 수요의 확장성 관점에서 뭐 노이즈는 저는 뭐 충분히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. 지금 젠슨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. 이런 어떤 설들이 좀 있죠.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뭐 TSMC와의 동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정서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네. 일부 좀 나타냈다라고. 중국에도 이제 베이트를 팔아야 되는데 계속 규제하고 그렇죠. 있고 그죠? 네네. 네.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었다. 그래서 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로빈이라든가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 좀 있었지만 GTC 2025가 뭐 3월 중순에 좀 예고가 네.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여기서 세분화된 전략이라든가 루빈의 출시 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반등 시그널 내지는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국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랑 투탑 얘기를 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부터 얘기하면요. 뭐 하이닉스도 결국은 네. 올해 HBM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건 상당히 견조하잖아요. 근데 네. 지금은 사실 올 초에는 조금 눌려 있단 말이죠.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. 최근 2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하고 난 이후에 일단 확장성 관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대를 잠재 좀 매물 구간에서 좀 잘 유지를 좀 해줬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이를 좀 네. 돌파하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업황의 시그널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전반적인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20만 원을 이탈한 것 이건 좀 아쉽지만 일단 뭐 3월 달도 이제 뭐 3월 안 이제 1분기 실적에 관련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실적의 양극화가 좀 명확하게 이번에도 나타내지지 않을까. 특히나 1월과 2월 수출 데이터에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월에는 뭐 정체를 확인을 했지만 고대 반도체에 관한 수출 기조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점. 두 번째는 뭐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들보다는 가격이 좀 상승되는 어떤 상승분 요인들을 반영시키는 구간이라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아쉽지만 삼성전자가 좀 대비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분기 뭐 실제의 어떤 컨센서스는 뭐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소폭 좀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출시 일정들이 좀 명확해지면 HBM3 12단에서 이제 HBM4로 좀 넘어가는 근데 HBM4는 이제 루빈의 적용이 좀 된다고 봤을 때 HBM 12단 부분들이 2분기부터 양산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들과 좀 맞물리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대비해서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선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제품의 출시 루틴들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것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좀 이탈되는 구간이라면 뭐 네. 계속해서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삼성전자는요.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 보면 물론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다, 그렇죠? 그리고 지난번에 한 얼마였나요? 한 5만 8천 원까지 거의 6만 원 근접했었죠, 네, 그렇죠? 5만 9,100원까지. 예. 거의 6만 원 갔다가 네네. 지금 좀 밀린 상황인데 삼성전자 전략. 네, 삼성전자도 사실 기대 요인들이 6만 원대까지 좀 돌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관신 정책, 특히나 중국 춘제 기간 동안에 일단 뭐 레거시 반도체 이 겨울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었죠. 그래서 2월달 재고 조정이 조금 빠르게 좀 더 진행이 좀 되고 난 이후에 3월부터 추가적인 어떤 발주가 좀 이어지는 구간에서 2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이 재차점 부각이 됐는데 오늘까지에 관련된 어떤 하락 요인들, 특히나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투시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정도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. 다만 1분기 저점에 관련돼서는 2분기의 실적 개선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좀 가져갈 것인가.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관련된 키워드가 좀 다르고 HBM3 관련된 12단 적용 모델은 2분기부터 한 35%에서 40% 정도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는 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현실화가 좀 될 수 있을까?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. 다만 HBM4에 관련돼서는 해당된 전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로직 다이 관점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좀 보였다는 일부 평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. HBM4에서 SK 하이닉스와 좀 유사한 어떤 성능을 좀 입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빠른 시장 선점을 이뤄낸다면 이런 관점에서 AI 모멘텀을 빠르게 좀 반영시킨다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저는
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네. 54,000원 구간에서 이견이 없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둘 다 이제 모아가는 전략 기회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룸은 하이닉스는 뭐 사실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이니까 뭐 좀 이렇게 뭐가 나오면서 붐업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많습니까? 지금 네. 단기적 수급의 어떤 전환점 관점에서 좀 보면요. 네.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GTC 2025에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. 지금 241선을 좀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의 하락 정도는 저는 충분하게 부담이 없이 좀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정말 어떤 성장의 어떤 잠재적인 요인의 훼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의 어떤 기조가 좀 변한다든가 뭐 전체적인 뭐 가이던스가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방향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 시장 영향은 관세라는 키워드에 좀 맞물리면서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는 점.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본다면 단기적인 이벤트인 뭐 GTC 2025의 전략과 좀 함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단기적인 수급은 조금 더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삼성전자는 좀 단기적보다는 쉬어가는 폭이 좀 길 때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좀 제시할지 이 부분을 중장기 예. 모멘텀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도체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